허니에 대해를 한번 살펴보시고 주물러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본격 메디컬 버라이어티 비타민 병원 사용 설명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든 머리를 심을 것 같아요. 헤어질 거예요. 그것만은 절대로 용서 못 할 것 같아요. 정말 싫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애기들도 닮을 거 아니에요. 애기가 한국인 5명 중 1명. 무슨 머리 빠지는 숫자로 따지면 무려 1000만 명대. 또한 관련 시장 규모는 무려 2조 원. 남녀노소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질환.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탈모. 만약 비타민 가족들이 탈모라면 팬분이 불일견. 똑같은 얼굴에 머리만 시원하게 벗겼을 뿐인데 조충규, 윤정수 그리고 전현무의 인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빠져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절망감. 지금부터 당신을 탈모의 세계로 초대한다. 그렇다면 우리를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하는 탈모란 무엇인가? 보통 모낭에서 자라는 모발은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 등의 과정을 겪으며 3년 정도 자란 후에 빠지고 그 후엔 점점 더 그 기간은 짧아진다. 탈모란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머리의 색이 옅어지고 점점 가늘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진짜 가늘어져. 예, 가늘어지고. 탈모의 증상 대부분은 남성 호르몬이 원인인 남성형 탈모. 머리카락이 나고 자라는 모낭은 온몸에 흐르는 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혈액이 공급될 때 혈액 속 남성 호르몬도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 이때 모낭 속 효소와 남성 호르몬이 결합하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란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탈모의 원인이다. 남성의 경우는 그 앞쪽에 그 머리 라인이 뒤쪽으로 후퇴하면서 벗겨지는 그런 형태의 탈모가 많은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그 앞쪽에 그 머리 라인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정수리 쪽에 머리가 적어지는 그런 형태의 탈모 형태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비타민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다. 탈모 10인의 탈모 탈출 대작전. 20대에 이른 탈모는 내 인생의 걸림돌. 29의 탈모인 오승진 씨를 포함한 탈모가 의심되거나 이미 진행된 남성 6인. 길고 윤기 나는 까만 생머리. 하지만 들춰보면 속이 휑한 35세 김은영 씨를 비롯한 탈모 여성 4인. 예방부터 치료까지 탈모 탈출을 위해 모인 10인. 이들에겐 남모를 아픔이 있다는데. 어디 갈 때마다 신경을 써야 돼요. 이제. 안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많이 인상 불편하죠. 참 좋으신데요. 일단은 머리가 이쁘게 안 돼요.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예방과 치료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탈모인들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봤다. 가족 중에 탈모인 사람이 있다. 예전에 비해 이마가 넓어졌다. 머리카락이 가늘고 힘이 없다. 두피가 가렵고 비듬이 생긴다. 하루에 100개 이상 머리가 빠진다. 이 중 1개 이하는 정상, 2~3개는 주의, 4개 이상이면 위험. 빽빽하게 붙여진 스티커. 그 결과는? 그 결과 6사람이 뇌문항에 해당, 탈모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탈모 진단 2번째, 모발 당김 검사. 50개 정도의 모발을 5~6번 당겨 2~3개 이상 빠지면 탈모의 위험이 높은 것. 탈모 진단 3번째, 좀 더 자세한 진단을 위해 준비된 모발 측정기기. 이 기기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모발의 두께와 그다음에 단위 면적당 그 밀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한국인의 경우에 평균 그 두께 같은 경우는 0.08m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밀도는 센티미터 제곱당 80에서 한 120개 정도. 그 정도가 한국인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인의 모발 두께는 모두 한국인의 평균보다 현저히 얇아져 있는 상태. 특히 박근수 씨는 약 0.03mm로 가장 굵은 두께 모발의 고순철 씨에 비해 절반도 채되지 않는 두께를 기록했다. 다음은 모발 개수. 평균 수치인 80개를 넘지 못하는 이들은 4명. 이 중 박근수 씨와 김은영 씨는 57개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인의 모발 상태 점검이 끝나고 이들에게 맞는 맞춤 치료법이 공개될 차례.
탈모인들은 그 경중에 따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등급이 정해졌다. 제가 진찰한 결과와 그리고 모발 측정기를 통해서 검사한 결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해서 여러분들을 크게 3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김민호 씨 2단계십니다. 네, 이상철 씨는 3단계십니다. 단계가 있구나. 전문의의 호명에 따라 탈모인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교차했는데 비교적 탈모 정도가 약한 1단계 탈모인 3인, 표정이 밝아요. 중간 그룹 2단계 탈모인 3인, 남성 4인방으로 구성된 3단계 중증 탈모인 4인. 오른쪽 아저씨 히트다, 머리. 이들을 위한 단계별 맞춤 처방전 대공개. 1단계 탈모 유비무환형. 준비만이 살 길이다. 지금의 습관 교정이 당신의 위치를 결정한다. 지금 당장 병원에서 오셔가지고 약물을 치료하거나 드시는 등 같은 그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탈모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샴푸하는 법, 그다음에 적절하게 빗질하는 법, 그리고 고런 영양 섭취 등의 그런 습관 교정이 필요하신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첫째도 둘째도 머리 감기. 머리 잘 감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머리 감기 직전 빗질은 오케이. 직후 빗질은 no. 저걸 언제. 두 번째, 물의 온도. 따뜻한 물은 오케이. 차가운 물은 no. 이 시간에 모르는데. 세 번째, 샴푸는 오케이. 모발을 건조하게 만드는 비누는 no. 야, 이거 반대로 알고 있었네, 전부 다. 네 번째, 두피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머리를 감을 때 손끝은 오케이. 손톱은 no. 아파요. 마지막 5번째, 높은 온도는 모발 손상의 원인. 머리를 말릴 때 선풍기는 오케이. 드라이어는 no. 여기서 궁금증 하나.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탈모 제품들, 실제 이 제품들의 효능은 어떨까? 의학적으로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진 제품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특정 샴푸를 선택하다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샴푸를 선택해서 올바르게 샴푸하는 방법을 가지고 샴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피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샴푸를 살 때 성분을 체크하자. 징크피리치온과 케토코나졸 성분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니 기억해두면 좋다. 너무 어려워, 기억하기. 그렇다면 모발을 보호하려면 어떤 빗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빗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빗살의 촘촘한 정도인데요. 너무 지금 이 빗과 같이 너무 빗살이 촘촘하게 된 그런 빗을 사용하게 되면 모발이 당겨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인성 탈모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빗살 사이가 좀 넓은 또는 이런 좀 넓은 브러쉬 같은 이런 부드러운 빗을 이용해서 빗질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 감기 전에 빗질한다. 그럼 여기서 1단계 탈모인들의 궁금증 하나. 집에서 매끼니 블랙푸드를 챙겨서 먹거든요. 이걸 먹으면 조금씩 머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그런가요? 머리가 나을까? 검은 콩의 경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험적으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검은 콩도 좋지만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